또 한 명 더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술이라는 사람입니다. 원술. 예. 원술은 원소의 사촌입니다. 오. 사촌 동생입니다. 그 원씨 가문 아시죠? 네. 4세? 30.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췄으면 훨씬 더 성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높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낮출 것도 없는 정도로 낮은 사람이면 그걸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술하고 원소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 의형제도 저렇게 죽고 못 사는데 그러니까요. 싶은데 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소가 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서자 중에서도 정실 외의 자식 중에서도 그게 등급이 있어요. 서자와 얼자입니다. 그래서 서얼이라고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 있어요. 예. 그냥 한꺼번에 서얼이라고는 하지만 서자와 얼자의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굉장히 우수했는데 서자도 아니고 얼자였던 거예요. 근데 서과 서얼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그 정실 부인의 소생들은 적자예요. 네. 그런데 첩의 자식들은 서자와 얼자예요. 근데 첩 중에서도 일종의 양반들 있죠. 귀족. 네. 출신의 첩의 자식에서 나면 서자. 자기 어머니의 신분이 낮아. 얼자입니다. 그래서 원술은 원소가 얼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괄시를 했답니다. 이건 후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술의 얘기를 좀 하면 삼국지 최고의 찌질이가 아닌가. 왜요? 그냥 뭐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어. 게다가 하는 것마다 참 실패하고 원술이 전쟁 자잘한 전투 하나 이기는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세력은 굉장히 처음에는 컸습니다. 얘가 대단한 줄 알고 많이 몰려왔던 거지. 그런데 하는 짓거리마다 다 깨지고 지고 하다 끝내는 좀 죽습니다. 안 좋게. 그런데 서주 대학살로 인해서 단순히 조조와 도겸의 대결이었는데 유비가 도로 오고 조조가 자리를 비우면서 여포가 쳐들어오고 또 원술이 쳐들어와서 유비가 원술과 대결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얽히고 설키게 된다고. 그렇죠. 그게 바로 서주 대학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때쯤 원술과 유비가 또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비는 서주를 접수를 했었어요. 서주를 접수하고 이 서주성, 합의성을 장비한테 맡겨뒀다가 네. 원술과 싸우러 나갔는데 털리잖아요. 장비가 여포한테 털리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유비가 다시 귀환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포한테 항복을 해요. 왜? 안 싸우고요? 그렇죠. 전력이 좀 지니까. 여포 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비가 여포한테 귀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주성이 합의성, 서주성인데 거기에 하부성, 좀 적은 소패성으로 유비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자, 요때 원술이 나타나서 유비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술은 여포와 계속 싸웠다가 좋아졌다가 싸웠다가 좋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포 밑에 유비가 있는 상황인데 네. 원술이 자기 밑에 있는 장군 기령이라는 네. 장군을 보내서 공격을 하게 만들어요. 유비한테. 예. 네. 요때는 원술하고 여포가 약간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포는 유비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하나 빼앗고 난 다음에 유비를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그런 친분 관계를 만들어놔요. 유비는 열받지만 네. 왜 자기의 뒤를 털렸잖아요. 네. 겨우 하나 세워놨는데 난생 처음으로 점포 하나 얻어놨는데 홀랑 뺏겨버렸으니까 열받지. 그쵸. 거기에다가 여포가 또 자기보다 또 형이래. 억지로 이제 형제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원술이 유비한테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난감하죠. 그렇죠. 예. 자기하고 동맹 관계에 있고 이쪽은 그래도 뭐 어거지지만 형제 관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비의 성을 빼앗았으니까 약간 미안한 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제 둘이 싸우려고 하니까 어느 편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섭섭해하지. 왜 네가 내 편 안 드느냐. 유비는 또 편 들면 이거 진짜 이건 뭐냐 쪽박까지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포가 둘을 화해를 시킵니다. 야, 이러지 마. 그래서 대장군 기령 원술 밑에 기령하고 유비를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야 둘이 화해해. 좀 싸우지 마. 이러면서 뭘 하느냐. 그 유명한 150보 화살 쏘기. 정사에는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만 연의에 보면 몇 가지 판본에 보면 100보, 150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보가 단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150보라고 하면 150m가 훨씬 넘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대충 뭐 한 100m로 칩시다. 네. 까마득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자기의 화극, 방천 화극을 저기다 세워라. 문 밖에다가. 화극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칼 2개. 창에다가 네. 작은 창이 하나 더 붙어 있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여포가 얘기해요. 족이 있는 내가 작은 가지의 윗부분을 맞히겠다. 내가 맞히면 너네들 둘 화해를 하고 내가 못 맞추면 둘이 싸우든지 지지고 볶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 옆에서 보면 에이씨 저거 어떻게 맞추겠어. 그렇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여포는 술 한잔 한 상태야. 그래서 화살을 딱 들고 퓨 쏴서 맞춰요? 맞춰버립니다. 이야. 야,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 네. 이게 정사에 나와요. 정사에? 네. 오.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둘이 어거지로 화해를 해요. 그래서 여포가 이 화살 맞추는 거 이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냐면 천자문에도 나옵니다. 그 포사 요한이라고 포사 요한 해금 완소 나옵니다. 여포는 활을 잘 쏘고 의효는 공을 잘 다룬다. 해강은 검은 거를 잘 타고 완적은 피리를 잘 분다. 나와요. 그래서 여포의 활솜씨는 거의 그러니까 여포는 무술로는 그치. 완벽한 거예요, 진짜. 달인. 예, 말 잘 타죠. 창술은 거의 화경의 경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기령하고 유비하고 얼떨결에 화해가 됐어요. 유비는 좋지. 근데 이제 원술한테 명을 받고 온 기령이 원술한테 엄청 야단맞습니다. 그런데 여포하고 원술은 계속 사이가 좋다 안 좋다 하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데 원술이 칭제를 해요. 나 황제할래 지금부터. 이야. 그거 위험한데. 위험하죠. 왜냐하면 황제를 칭하면 그야말로 천하의 공적이 됩니다. 제대로 된 반란이잖아. 중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일단 그 전까지 좀 친했던 여포한테 사신을 보내요. 나 황제 됐으니까 인정해. 그런 소식을 받고 여포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가짠죠. 또라이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뭐래? 사신을 포박해버려요. 그러니까 원술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신의 사신이 포박되어 있으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렇죠. 또 쳐들어왔다가 원술이 또 박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 원술 이겼다는 기록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맨날 져. 이런 식으로 자잘한 전투를 하는데 원술이 계속 집니다. 저번에 유비한테도 왔다가 잠시 한번 진 적이 있고 그렇지. 조조한테는 옛날에 깨졌고. 자, 연의를 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견이 옥새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물에서 옥새를 건져 올려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먼저 동탁 토벌군, 제후군에서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도 원술한테 의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손견이 죽잖아요. 네.
유표 공격하다가 황조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손책이 이어받아요. 그런데 손책은 더 세력이 약해졌으니까 원술 밑에서 명령을 받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 독립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손책이 원술한테 옥새를 줘요. 그 옥새를? 네. 옥새를 줄 테니까 이거 담보로 나한테 군사를 좀 주세요. 네. 담보대출 받는구나. 그렇죠. 네. 그 대출받은 군사로 강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쯔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갑니다. 네. 강남으로 가요. 네. 거기 가서 자기의 세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잘 펼쳐져서 후에 오나라가 되는데 손책은 빨리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 사이에 조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건 정사의 순서대로입니다. 네. 조조는 아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장수 전이를 죽인 네. 장수를 토벌하러 갑니다.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수를 토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장수 옆에 누가 있죠? 가후. 예, 가후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사가 좋아하는 가후가 있으니까. 예, 저는 가후를 좀 편애합니다. 조조가 그래서 여러 번 패배를 해요. 자잘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하에 굴을 파서 매복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장수를 깨요. 그래서 장수를 생포합니다. 더불어서 누구도? 가후도 생포를 합니다. 제가 조조 같았으면 보지도 않고 모가지를 잘랐을 거야. 자기의 그 자식과 부하를 죽이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켰는데. 그렇지. 그런데 조조가 대단한 것이 장수를 높은 벼슬을 줍니다. 자기 편으로 만든다. 네, 거의 후를 제수하나 그래요. 이야. 대단한 높은 벼슬을 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후도 자기의 모사로 불러들입니다. 이야.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그렇죠. 그런데 조조의 그 인재관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 행동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조 밑에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요. 야, 나 같아도 가겠다. 예,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지. 저런 사람을 자기 밑에 쓴다? 충성하지. 장난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조조의 인재 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제 그 원술이 칭제를 했단 말입니다. 황제를 표방했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뭐 내내 싸워. 이놈 저놈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근데 맨날 깨지기만 해. 제대로 된 장수 하나 없으면서 그 병력을 나눠가지고 12개로 나누어서 공격한다.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가서는 뭐 다 쥐어 터지고. 그러다가 새가 불리해지고 여포의 새도 불리해지니까 둘이 또 결혼 동맹을 또 맺겠다고. 여포는 이때 조조하고도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원술의 아들과 여포의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서로 또 하나 또 틀어지고 생쇼를 합니다, 둘이. 그러다가 끝내 원술은 자기 능력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황제, 네. 황제의 꿈 한번 펼치려고 하다가 걔 작살이 나고 여포는 본격적인 조조의 공격을 받아서 끝이 납니다. 예전에는 조조를 우습게 제압했는데 이젠 지는구나 드디어. 그렇죠. 그런데 요때 유비가 여포 밑에 있다가 조조 밑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여포가 자기가 본성을 차지하고 유비한테 소패 주둔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촉서에 보면 유비가 자체적으로 군사를 막 끌어모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자기 세력을 무조건 넓혀야 되니까 군사를 끌어모으니까 여포가 저 또 나한테 또 반기를 들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먼저 공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세력이 안 되니까 유비가 조조한테 도망을 가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한테 의탁을 하는데 정사에는 계속 정사 얘기입니다. 조조가 유비를 잠시 데리고 있을 때 뭐 천하의 영웅이 누군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유비를 떠보는 거죠. 그런데 유비가 자기가 잘난 체 했다가는 제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찌질한 모습을 막 보여요.
막 천둥 치면 막 숟가락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조조가 어디다 잘못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나옵니다. 전 이게 연희에 나온 줄 알았는데 정사에도 나옵니다. 막 이런 거 나와. 아유, 쟤는 큰 힘을 못 대겠다. 그렇죠. 안심하게 만드는 거지. 예. 그래서 유비가 조조 밑에 있을 때 여포와의 대결을 조조는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예. 유비 있을 때. 예. 그래서 유비와 조조가 한 편일 때 여포를 잡아요. 여포는 뭐 진궁이랑은 정말 훌륭한 모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우처럼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혼자 온갖 패착을 하고 밑에 그 훌륭한 부하도 많았어요. 예. 그랬는데 지가 잘못해서 부하들이 배신을 해서 화극을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조조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포의 세력이 끝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뭐 여포가 합니다. 살려달라고. 조조가 유비한테 물어봐요. 요건 연희 정사 다 나오는 건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여포는 배반을 많이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죽이자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목을 매서 죽입니다. 참수를 하지 않고 교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포의 뛰어난 모사 진궁. 진궁은 뭐 조조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죽여라. 그래요? 예, 라고 하고 대신 자기의 어머니를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유비가 죽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 조조한테. 그래요? 예, 여포랑 다 같이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여라. 난 끝까지 자기는 죽겠다 그래서 죽습니다. 죽고 대신 이제 자기 어머니는 조조가 끝까지 보살핀다고 나옵니다. 야. 근데 왜 아까 참수를 안 하고 교수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네. 쉽게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 여포가 그만큼 영웅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닐까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 삼국지 전체에서. 그래요? 여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유비는 조조 밑에 있다가 아까 그 뭐 영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조조를 떠나서 합의로 다시 옵니다. 합의를 근거로 그러니까 조조를 탈출하는 거죠. 조조 입장에서는 유비가 이제 갔단 말입니다. 놓쳤단 말이죠.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죠. 유비를 칩니다. 그 유비를 쳐서 유비는 도망을 가고 어디로? 원소로 도망을 가고 유비의 처자식과 그다음에 관우만 포로로 잡습니다. 장비는 없고. 예, 그렇게 포로를 잡습니다. 장비는 다른 데 흩어져 가지고 연희상으로는 거의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산적질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 관우가 유비를 배신하고 조조한테 간 줄 알고 막 오해해서 덤비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제가 관도대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원술은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네. 박살이 나서 지금 이제 죽게 됐으니까 원소한테 저 옥새라도 갖다 바치고 물론 뭐 정사에는 옥새액이 없습니다. 정사에는 동탁토벌전 할 때 이미 원소가 갖고 있어가지고 조조한테 보여주는 장면 하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연희 얘기를 살짝 넣으면 옥새라도 갖다 바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원소한테 가려고 했는데도 못 가고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도 또 못 가고 왜? 사방이 적이니까. 못 가고 가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원술도 갔네요. 그리고 이제 원술도 갔습니다. 이제 원소와 유비, 조조. 그렇죠. 여포가 죽을 때 연희에서는 장뇨라는 장군이 나와요. 장수. 여포의 부하였는데 원래는 동탁의 부하였다가 여포의 부하가 되는데 매우 우수합니다. 엄청 우수해요. 그런데 죽을 때 여포가 죽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막 비참하게 얘기하잖아요. 쪽팔리게. 그런데 이 장뇨는 죽여라 막 이러면서 남자답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자기 여포를 꾸짖어. 그리고 날 죽여라 라고 했는데 조조가 살려주면서 자기의 부하로 만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여포는 죽이고. 그런데 정사는 이때 여포가 죽을 때 장료는 없었고요. 장료가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 훨씬 전에 군사 이끌고 조조한테로 도망갔었어요. 아, 그 전에. 네, 그 전에. 아까 오전에 먼저 가셨어요. 네. 네.